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나라 남성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30년간 남성 건강 전문 분야에서 일해온 의학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가장 은밀하고도 절실한 고민들을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 경험해 보셨나요? 밤에 아내와 둘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는 오늘은 좀 어떨까 하고 기대를 하는데 정작 그 순간이 오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괜히 핑계를 대며 돌아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그 반응이 언제부턴가 사라져서 내가 정말 늙은 건가 하고 한숨을 쉬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더 솔직히 말하면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이게 정상인가 싶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점점 줄어들죠. 제 환자 중에 올해 69세이신 최모 선생님이 계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 정말 풀이 죽어 있으셨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벌써 2년째 아내와 그런 일이 없어요. 시도는 해봤는데 중간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끝난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딱 한 달 후에 이분이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했고,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어젯밤에도 아내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도대체 이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특별한 약을 처방해 드렸을까요? 비싼 주사를 맞으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답은 놀랍도록 간단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바세린 하나, 생강 하나, 이 두 가지만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설마 그런 걸로? 하고 의심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30년 임상 경험에서 나온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문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야. 정력제나 먹어야 하나. 병원에 가서 주사라도 맞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훨씬 단순합니다. 바로 그 부위로 가는 혈액순환이 막혔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려면 무엇보다 혈액 그쪽으로 몰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특히 가장 가는 모세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해요. 마치 집의 수도관이 오래되면서 녹이 끼고 막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바세린과 생강을 특별한 방법으로 섞어서 특정 부위에 발라주면 막혔던 미세혈관들이 다시 뚫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세린은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운반체 역할을 하고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3세이신 박 할아버지의 경우 이 방법을 쓴 지 겨우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의 변화를 느끼셨어요. 2주째부터는 밤에도 달라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할머니가 영감이 요즘 이상해졌다 웃으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정확한 방법을 단계별로 모두 공개해 드릴 겁니다. 바세린과 생강을 어떤 비율로 섞어야 하는지, 어느 부위에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언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효과를 3배로 높이는 특별한 비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방법의 효과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실수 때문에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것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2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같은 고민을 하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는 놀라운 비밀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왜 우리 몸에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냐?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뒤에는 아주 명확한 과학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의 큰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굵은 줄기가 있고 거기서 나뭇가지들이 뻗어나가고 그 끝에 잎사귀와 열매가 달려 있죠.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에서 시작된 굵은 동맥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가장 끝에는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모세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그 부위는 나무로 치면 가장 끝에 달린 열매와 같아요. 혈액이 심장에서 출발해서 가장 멀리 가장 가는 혈관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곳이거든요. 젊을 때는 혈관이 탄탄하고 깨끗하니까 혈액이 힘차게 흘러서 그 끝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혈액 자체가 탁해집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각종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죠. 마치 맑은 물이었던 시냇물이 점점 진흙탕으로 변하는 것과 같아요. 더 큰 문제는 혈관벽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높은 혈압, 스트레스, 나쁜 음식들 때문에 혈관 내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 부위에 각종 찌꺼기들이 달라붙기 시작해요. 특히 가장 가는 모세혈관들은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여기에 조그만 찌꺼기만 끼어도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60대 이후 남성의 그 부위 모세혈관 중 30% 이상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혈관은 있는데 혈액이 흐르지 않는 유령혈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뇌에서 지금 그런 기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혈관을 확장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정작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혈액이 몰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배관이 막혀 있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혈관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김모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피부를 통한 국소 흡수는 전신 순환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부위의 혈관에 작용할 수 있어서 경구 복용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바르는 접근법을 사용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입으로 먹는 약이나 영양제는 위장에서 흡수되어 간을 거쳐 전신을 돌고 돌아서 그 부위에 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농도가 많이 희석되거든요. 하지만 피부에 직접 발라주면 바로 그 밑에 있는 혈관에 직접 작용할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피부는 세 층으로 되어 있어요. 맨 위에 각질층, 중간에 진피층, 가장 아래에 피하지방층. 그런데 바세린 같은 기름 성분은 이 층들을 천천히 침투해서 피하 조직의 모세혈관까지 도달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생강의 놀라운 성분들이 등장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슈가올, 진저론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혈관벽의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동시에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더 잘 흐르게 만들어주고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 혈관 상태를 초음파로 측정해본 결과 이 방법을 사용한 후 해당 부위의 혈류량이 평균 40% 이상 증가했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능력을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인위적으로 강제로 무언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막혔던 길을 뚫어서 원래 기능을 되찾게 도와주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그 방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설명을 들으셨으니 이제 실제로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아무 바세린이나 쓰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화이트 바세린을 사용하세요. 약국에서 파는 무색 무취의 순수한 바세린 말이에요. 향이나 색깔이 들어간 제품들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첨가물들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생강은 반드시 신선한 국산 생강을 권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서도 단단하고 껍질이 매끈한 것으로 고르세요. 말린 생강가루나 수입산은 효과가 떨어져요. 생생한 생강의 매운맛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활성 성분의 증거거든요. 그럼 이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바세린은 쌀알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쓰면 끈적끈적해서 불편하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생강즙은 정말 딱 한 방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생강을 많이 넣으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피부가 따가워질 수 있어요. 생강즙 내는 방법도 중요해요. 생강 한쪽을 강판에 갈아서 깨끗한 거즈나 티슈로 꽉 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사용할 분량이니까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그때그때 신선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섞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바닥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 바세린 쌀알 크기를 올려놓으세요. 거기에 생강즙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최소 1분은 비벼주세요. 색깔이 살짝 누렇게 변하면서 생강향이 은은하게 나면 완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어디에 발라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성급하게 그 부위에 직접 바르려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쪽 피부는 너무 예민해서 생강 성분에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정확한 부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허벅지 안쪽이에요. 무릎에서 5cm 정도 올라온 지점의 안쪽 살이 많은 부분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세요. 두 번째는 사타구니 부위인데 다리와 몸통이 만나는 접힌 부분 말이에요. 세 번째는 아랫배, 정확히는 배꼽에서 손바닥 하나 내려온 지점인 단전 부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뒤쪽과 엉덩이 윗부분도 효과적이에요. 이 부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그 부위로 가는 혈관들이 지나가는 주요 경로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발라주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목욕을 마치고 잠들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전신의 혈관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라서 흡수도 잘 되고 효과도 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밤에 잠들면서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마사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되고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발라주세요. 한 부위당 1분에서 2분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안전수칙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첫째, 패치 테스트를 꼭 하세요. 처음 사용할 때는 팔뚝 안쪽에 조금 발라보고 30분 정도 기다려서 빨갛게 되거나 따갑지 않으면 사용하시면 돼요. 둘째,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생강 성분이 들어가면 엄청 아프거든요. 성기에 직접 도포하는 것도 절대 금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부위들에만 발라주시면 충분합니다. 넷, 과유불급이에요.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빨리 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한 번,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신 65세 이모 선생님의 경우 처음 3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4일째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고 일주일째부터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바세린과 생강의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효과를 3배로 높일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따뜻함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날 손이 꽁꽁 얼어 있을 때와 따뜻한 물에 담갔을 때 어느 쪽이 혈관이 더 잘 보일까요? 당연히 따뜻할 때죠. 이게 바로 온열 효과의 핵심 원리예요. 따뜻함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동시에 피부 흡수력도 높여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혈류량이 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국소적으로 특정 부위의 온도를 높여주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생강의 활성 성분들이 더 깊숙이, 더 빠르게 침투할 수 있거든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바세린과 생강을 섞어서 마사지를 다 마치고 나서 따뜻한 수건을 준비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예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온수를 사용해야 해요. 손목 안쪽에 대어봤을 때 따뜻하네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주의하세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꽉 짜는 다음 아랫배와 사타구니 부위에 5분에서 7분 정도 올려놓으세요. 이때 수건이 식으면 다시 따뜻한 물에 적셔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포인트예요. 너무 무겁게 누르지 말고 가볍게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67세 되신 박모 할아버지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바세린과 생강만 사용하셨는데 2주 정도 지나서도 큰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제가 이 온열 방법을 추가로 알려드렸더니 딱 3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20년 전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온열 효과에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작용해요. 첫째, 혈관 확장 효과예요. 따뜻함이 혈관벽의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관이 넓어지죠. 둘째, 신진대사 촉진 효과가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세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손상된 조직의 회복도 빨라집니다. 셋째로는 흡수율 증가 효과예요. 따뜻해진 피부는 모공이 열리고 각질층이 부드러워져서 바세린의 녹인 생강 성분이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거든요. 마치 차가운 스펀지와 따뜻한 스펀지 중 어느 쪽이 물을 더 잘 흡수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온열팩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온도 조절이 안 되니까 반드시 얇은 수건으로 한번 감싸서 사용하세요. 직접 피부에 대면 화상 위험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족욕도 효과적이에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아래쪽 혈류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거든요. 바세린 마사지를 하기 전에 15분 정도 족욕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온열 효과는 지속성이 중요해요. 5분 동안 뜨겁게 했다가 바로 식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온열 마사지를 마치고 나서는 따뜻한 잠옷을 입고 이불을 잘 덮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체온 관리만 잘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몸은 차가우면 모든 기능이 움츠러들고 따뜻하면 활발해지거든요. 옛말에 몸이 따뜻해야 건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남성 기능에 있어서는 더욱 그래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온열 요법을 할 때 너무 오래 하거나 너무 뜨겁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서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적당한 온도로 적당한 시간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가운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기 트지 않지만 따뜻하고 촉촉한 땅에서는 쉽게 자라나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차갑고 딱딱한 상태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일 때 회복 능력이 최대로 발휘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해요. 아무리 좋은 바세린과 생강을 발라도 아무리 열심히 온열 마사지를 해도 뱃살이 나온 상태로는 절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뱃살이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예요. 복부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은 남성 기능의 최대 적이거든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뱃살에 쌓인 지방세포들은
아로마타제라는 효소를 분비해요. 이 효소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뱃살이 많을수록 남성다움이 줄어들고 여성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염증 문제예요. 복부지방은 계속해서 염증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이게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아까 우리가 바세린과 생강으로 혈관을 뚫고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뱃살이 계속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으니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허리둘레 90cm 이상인 남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그런 문제를 겪을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복부 지방이 10% 줄어들 때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5% 증가한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다이어트는 필요 없어요. 딱 2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저녁 식사 타이밍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저녁을 일찍 먹고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늦게 드시고 바로 잠자리에 드시는데 이게 뱃살이 찌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율이 떨어져요. 낮에는 활동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밤에는 잠만 자니까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 음식을 먹으면 쓰고 남은 칼로리가 고스란히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특히 복부에 말이죠. 저희 환자 중에 71세 김모 할아버지가 계신데 처음에는 바세린 방법을 써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녁 6시 이후로는 물만 드시게 했더니 한 달 만에 허리둘레가 5cm 줄어들면서 동시에 그쪽 기능도 확실히 개선되셨어요. 두 번째 전략은 단백질 비중을 높이는 것이에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드세요.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같은 것들이요. 반대로 밥, 빵 같은 탄수화물은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이세요. 왜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첫째,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예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데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대사율이 높아져서 지방이 더 잘 타거든요. 둘째, 단백질은 포만감이 오래가요. 같은 칼로리라도 단백질을 먹으면 배가 덜 고파서 야식을 찾지 않게 되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침에는 달걀 2개나 두부 반모,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이나 닭가슴살 한 덩어리, 저녁에는 두부나 콩 요리를 드시면 돼요. 그리고 밥은 지금까지 한 공기 드셨다면 3분의 2 공기만 드시고 그 대신 나물이나 샐러드를 더 많이 드세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보조 루틴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체 순환 스트레칭이에요. 복잡한 운동은 필요 없고 잠들기 전에 다리를 벽에 기대고 5분만 올리고 있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하체에 몰려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순환이 좋아져요. 또 다른 간단한 방법으로는 종아리 마사지가 있어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양손으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쭉쭉 밀어 올려주시면 아래쪽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걸 도와줘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복부 지방을 늘리고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켜요.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서 회복력이 떨어지고요. 실제로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신 분들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에요. 68세 이모 선생님의 경우 바세린 방법과 함께 저녁 식사를 6시로 앞당기고 단백질 위주로 드시기 시작했는데 이달 만에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아침마다 자연스러운 반응을 느끼게 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서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 혼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커플 루틴입니다. 혼자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효과를 경험하실 거예요. 왜 아내의 참여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을 받을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을 사랑 호르몬 또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춰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 효과예요. 남성 기능 문제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심리적 위축 때문이거든요.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아내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해하고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불안감이 확 줄어들면서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느냐 하는 문제죠.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어떻게 말해야 하면서 망설이시는데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보세요. 여보, 요즘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다리도 무겁고 그래. 마사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본 건데 허벅지랑 종아리 마사지하면 순환이 좋아진다더라고. 이렇게 건강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자연스러워요. 아내분들도 사실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시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남편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내분께서 양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시면 돼요.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고 마치 로션을 바르듯이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5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는 종아리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쭉쭉 밀어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때 바세린과 생강 혼합물을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화예요. 마사지를 받으면서 아, 시원하다. 여기가 좀 뭉친 것 같네. 고마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세요. 이런 소통 자체가 두 분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거든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0세 되신 박모 교수님과 부인분의 이야기예요. 처음에 교수님이 혼자서 바세린 방법을 시도하셨는데 큰 효과를 못 보셨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부인분께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셨거든요. 부인분이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평생 고생한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시면서 매일 저녁 마사지를 도와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단 2주 만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고 한 달 후에는 젊은 시절처럼 활기를 되찾으셨거든요. 더 감동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두 분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을 떠나셨는데 부인분이 이제야 진짜 남편을 되찾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다더라고요.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신감을 되찾으시면서 부부관계 전체가 좋아진 거예요. 아내분들께서 도움을 주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포인트들도 있어요. 부담 주지 마세요. 빨리 나아져야 해. 언제쯤 좋아질까? 이런 말보다는 천천히 해도 괜찮아. 건강이 우선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루 이틀 해주시고 그만두시면 효과가 없거든요.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은은한 조명, 부드러운 음악이 있으면 더 좋고 무엇보다 괜찮다, 사랑한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약보다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해답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인위적인 약물이나
시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바세린과 생강으로 혈관을 뚫어주고, 온열로 순환을 도와주고, 생활 습관으로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아내의 사랑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내면 우리 몸은 분명히 응답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주일 챌린지를 제안드립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바세린과 생강 마사지, 온열 요법, 저녁 일찍 먹기,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내분의 도움까지. 일주일 후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